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민슈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어려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종종 라이브 때 또는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로서 투자한 지 하루밖에 안 된다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46%이고요. 투자한 지 1년이면 25%, 투자한 지 5년이면 10%, 투자한 지 1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6%이고 마지막으로 투자한 지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0%로 수렴한다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1929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통계 자료로서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여러분들과 제가 물리는 종목들이 상패만 되지 않고 10년을 장투한다면 94%의 확률로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전쟁이 더 길어지든 말든 관계없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투자 방식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투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터지면서 공급도 늘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연준은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니 경기 침체는 너무나 뻔한 수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수익이 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테니 빨리 팔아야 하나 걱정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미 손해를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장투를 하려고 해도 뉴스는 절대 녹록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도 뉴스는 결코 녹록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이코노미스트 잡지 1면인데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부 다 봤지만 좋은 내용이 실린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002년 7월에는 The Great Telecom Crash라는 이름과 함께 실제로 21.97% 장이 하락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은 어땠을까요? The End of the Oil Age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때 28% 주식이 올랐고요.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금리 인상의 내용이 담긴 2004년 때는 오히려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Don't Mess with Russia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과 너무 비슷하죠. 그때 당시에 주식은 15% 올랐고 2008년도 The World on the Edge 때는 Financial Crisis와 함께 36.5% 하락했지만 2009년 엄청난 부채 그리고 2010년 버블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각각 25% 그리고 14% 오르면서 2008년도의 하락을 전부 다 만회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내용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2013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낮아져서 걱정이고요. 2015년에는 리세션에 대한 걱정, 2017년도에는 핵전쟁, 2018년도에는 리세션, 2020년도에는 코로나, 2021년도에는 디쇼티지 이코노미,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 매개체는 위험이란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은 뉴스에서 항상 울리는 워닝 사인과는 달리 이처럼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던 경기 침체 속에서도 플러스가 된 적은 더 많으며 그 많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수익률은 평균 1.3%로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설사 크게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은 이렇게 회복을 해주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탑 이코노미스트라고 불리우는 모하머드 엘 에리언 또한 2020년 3월 27일 인터뷰 때 I don't think we're there yet 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주가는 그 뒤로 쭉 오르기만 했습니다. 피터 린치도 경제전망에 있어서 14분 중에 12분은 시간 낭비라고 말을 했고 워렌 버핏 또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I don't know. And perhaps with a bias, I don't believe anybody knows what the market is going to do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I know America's going to move forward over time. 이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올 확률 또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옥시덴탈,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퀄컴, 에너지 트랜스퍼 등의 기업을 익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저점 대비 제법 회복해준 팔란티어, 알리바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론 등을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대가들의 말 그대로 감히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지 않고 시장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차피 지금의 액수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을 기회 삼아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천천히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7년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경기 침체가 왔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으나 그러한 기간을 잘 견디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뒤에는 1년, 3년,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각각 평균 15.3%, 40.1%, 그리고 78.7%라는 평균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간 또한 천천히 대응을 하면서 잘 버텨준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야기는 넘쳐났습니다. 제가 아까 이코노미스트 잡지 1면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말이죠. 제가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변수로 둘러싸인 거시경제는 최소한으로 참고만 하되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리서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멤버십 분들께서 옥시덴탈 다음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마이크론과 같이 성장률이 훌륭하며 수익률도 괜찮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인지라 투자하기에 더구나 안전하죠. 뉴스에서 나오는 특정 종목 관련 악재들은 실제로 리서치를 통해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상화폐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리서치한 것처럼 말이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 전망은 밝으며 뉴스에서 지시되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 대응하는 것은 더 손쉽고 추가 수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직접 5G 모뎀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실패함으로써 퀄컴의 잠재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저평가라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기회인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 언제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에너지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폭락을 했으며 비록 S&P 500의 경우 빅테크로 인해 저평가는 아니지만 S&P 400 미드캡과 S&P 600 스몰캡에 위치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악재가 발생했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처의 밸류에이션은 나중에는 충분히 높아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더 떨어질 것이니 하는 뉴스 기사와 실제 데이터 없이 그냥 스토리텔링만으로 분석을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부분들을 최소한 참고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누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